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일본의 약 36년간의 일제강점기를 끝나고 나서 우리나라가 수립되는 약 3년 동안에 한반도가 남측은 미국, 북측은 소련에 의해서 군사 정치가 시작되는 그 3년간의 역사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핵심 키워드는 이 미군정 그리고 소련의 군정 3년 동안에 남북이 통일하려는 어떤 움직임이 있었는가, 이것을 파악하는 것이 핵심이 되겠습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광복 이전에 이 광복을 미리 체감한 국외 그리고 국내의 여러 독립운동가들이 새로운 국가를 세우기 위해서 어떤 방법으로 세울 것인지에 대한 건국 강령과 그리고 그것을 주도할 단체에 대해서 배워봤었습니다. 그 중에서 국내에 있었던 단체부터 보겠습니다. 처음에는 여운형이 주도했던 조선 건국준비위원회, 이것이 형성이 되었는데, 이것은 이전에 있었던 그 국내에 있었던 조직이 개편된 것으로 조선 건국준비위원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여운형과 중도 좌파였던 여운형과 그리고 중도 우파였던 안재홍이라는 사람 중심이 되어서 설립한 민족 합작단체입니다. 그래서 광복하기 직전에 일본이 전쟁에 패배하고 나서 일본 본국으로 무사히 돌아갈 수 있도록 협조해주는 대신에 이 조선에 있었던 모든 치안권, 행정권, 경찰권 등을 한 1945년 무렵부터 암암리에 인계받고 있었던 그런 단체입니다. 일명 줄여서 건준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또한 조선인민공화국이라는 것이 있었는데, 광복이 된 직후에 좌익 세력, 말하자면 사회주의를 옹호하는 좌익 세력이 주축이 되어서 이 건국준비위원회를 운영했었는데, 이런 조선건국준비위원회가 조선인민공화국으로 개편이 됩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미군이 한반도에 먼저 진주하기 전에 미리 주권을 가진 독립적인 정부가 있다는 것을 미군과 소련군에 확인시켜주기 위함이었는데, 이 조선인민공화국은 미군이 한반도에 진주하자마자 바로 그 세력을 잃어버리고 바로 분열됩니다. 별로 외우실 필요까지는 없겠습니다. 이 세 가지 단체 중에 가장 중요하다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한국민주당입니다. 이 한국민주당은 말하자면 조선건국준비위원회 그리고 조선인민공화국 같이 좌익 세력에 굉장한 반감을 갖고 있었던 우익 세력, 말하자면 자유주의를 신봉하고 민주주의를 옹호하는 그런 김성수와 같은 민족주의자들이 중심이 되어서 창당된 단체입니다. 한국민주당. 나중에 이것이 우리나라의 정치 역사상의 보수와 진보의 한 뿌리가 되는 단체를 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충칭에 있었던 이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귀국을 하는데, 이때는 미 군사정권의 방침으로 인해서 국빈 자격, 말하자면 국가의 큰 손님 자격이 아니라 개인 자격으로 입국함으로써 이 새로운 미국 군정 당국은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정식 정부로 인정하지 않고 한 개인적인 독립운동가들로 취급했기 때문에 이 해방 전국에서는 이전의 일제강점기 때와는 전혀 다르게 완전히 찬밥 신세가 됩니다. 그래서 정리해보자면 한반도가 일본으로부터 해방되자마자 북쪽에는 가까웠던 사회주의를 신봉하던 소련이 점령했었고요. 남측에서는 한반도의 공산화를 두려워했던 미국이 진주함으로써 소련과 미국의 그런 대립체제가 완성이 됩니다. 그런데 미국은 38도선 이남에서 직접 통치를 했는 반면에 소련 군정은 38도선 이북에서 김일성과 같이 사회주의를 신봉하고 스탈린을 굉장히 우호적으로 보고 있던 조선인에 의해서 간접 통치가 되기 시작합니다. 이러고 나서 이 미국과 소련이 한반도에 각각 진주를 했었는데,
예전에 카이로 선언을 하면서 한국의 독립을 약속했었는데 이렇게 독립된 한반도를 바로 독립시켜 주자니 아까운 점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많은 희생이 있었고 많은 자금이 들었으며 나중에 독립시켜 줬다가는 한반도가 자본주의 진영이 될지 사회주의 진영이 될지 아무도 몰랐기 때문에 이런 미국과 소련이 양강대국은 이 한반도에서의 패권을 잃지 않기 위해서 많은 외교적인 접선을 시도합니다. 그 첫 번째 사례가 바로 소련의 수도였던 모스크바에서 열린 3국 외무장관 회의입니다. 줄여서 모스크바 3국 외무장관 회의에서 여기 3국은 미국, 영국, 소련과 같은 2차 세계대전에 승리한 승전국들의 외교를 책임지던 장관들이 모여서 새롭게 독립한 이 한반도의 통치 전략에 대해서 회의를 합니다. 결과는 한국의 민주주의 정부를 설립하는데 일단은 최대 5년간 신탁 통치를 실시한 다음에 한다는 것입니다. 이 신탁 통치라는 것은 식민지화 개념과 상당히 유사한데 식민지처럼 국민들을 강제로 동원하거나 일본 사람처럼 만드는 것이 아니고 잠깐 연합국 강대국의 통치를 맡기는 그런 체제라고 할 수 있겠는데 이런 것을 들었던 많은 독립운동가들이 굉장히 분노를 합니다. 일단 제쳐두고요. 그리고 미국과 소련의 공동위원회를 설치한다 라는 것이 이 모스크바 회의에서 결정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핵심은 신탁통치 그리고 미소 공동위원회 설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회의가 끝나고 나서 국내의 반응은 상당히 뜨거웠습니다. 우익 세력, 민족주의를 표방하는 우익 세력은 신탁 통치에 극렬히 반대합니다. 이것은 또 다른 식민 통치와 똑같다. 하지만 이 좌익 세력들은 초반에는 이 우익 세력과 입장을 같이 하는데 나중에는 소련의 지시로 의해서 신탁 통치를 찬성합니다. 그 이유는 우리나라는 아직 독립하기에는 걸음마 떼는 것과 같다. 아직 강대국의 도움이 필요하다. 이런 소련의 지시로 인해서 좌익 세력은 찬탁 전선에 들어섭니다. 그래서 이런 것에 의해서 이 좌익과 우익이 최초로 일본에 같이 싸우던 그런 독립운동가들이 아니라 이제 사상과 이념에 따라 대립하는 정치 집단으로 양분되게 됩니다. 넘어가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 모스크바 회의에 따라서 결정되었던 미소 공동위원회를 개최가 됩니다. 처음에는 미소 공동위원회의 쟁점은 미국과 소련이라는 양대 국가가 있었는데 양대 국가들이 회의에 참석할 수 있는 자격 요건을 가지고 심각히 대립을 하기 시작합니다. 미국은 우익 세력을 등에 업고 있었기 때문에 찬탁을 하든지 반탁을 하든지 자유롭게 맡기겠다. 사람들의 자유에 맡기겠다라는 스탠스를 취하고요. 반면에 소련은 좌익 세력을 등에 업고 있었기 때문에 이미 좌익 세력은 찬탁으로 돌아선 상태이기 때문에 이 미국과 소련이라는 양 강대국의 신탁 통치에 찬성하는 사람들만 모두 회의에 참석시키는 것을 동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미국과 소련의 이 미소 공동위원회 참석자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심각한 미소 양국의 다툼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래서 회의는 큰 소득 없이 결렬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성과 없이 회의가 끝났기 때문에 그 와중에 북한 지역은 이미 김일성이라는 새로운 지도자에 의해서 공산화가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남한 지역에서는 자유주의를 표방했던 미 군정이기 때문에 좌익이나 우익이나 서로가 서로를 테러를 하면서 서로가 서로를 죽이고 살리고 말로 싸우고 이러는 혼란이 지속됐기 때문에 언제 공산화될지 모른다라는 생각이 지배적이었기 때문에 이 이승만이라는 이 대한민국 임시정부 초대 대통령은 그 정읍이라는 곳에서 정읍 발언이라는 것을 합니다. 그래서 남한만이라도 단독 정부를 만들어야 한다라는 유명한 연설을 하기에 이릅니다. 그래서 여기에 정읍 발언이라는 사료의 핵심은 남한만의 단독 정부를 수립하자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미국과 소련은 점점 더
싸움이 격화되고요. 그리고 한반도 내에서도 좌익과 우익의 대립이 아주 격해지고 이승만이라는 이 민족 지도자는 바로 정읍 발언이라는 것을 하면서 남한과 북한이 따로 살자라는 분단의 기운이 점점 더 강해지자 통일을 염원하고 있던 좌익과 우익의 각자의 지도자들이 모여서 좌우 합작운동을 개시합니다. 신간회처럼요. 그래서 이 배경은 미소공의가 결렬되었고요. 단독정부 수립이 대두가 되면서 더 이상 이렇게 하다가는 남한과 북한이 강대국에 의해서 분열될 것이 뻔하다라는 위기의식 속에서 진행이 됩니다. 중심 세력은 중도파에는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부주석을 지냈던 김규식이 있었고요. 그리고 중도 좌파로는 건국준비위원회를 지도했던 여운형이라는 사람이 주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이 좌우합작위원회라는 공식 조직을 설정하고 좌우합작의 7가지 원칙, 좌우합작 7원칙을 발표합니다. 그래서 좌익과 우익이 각각 서로 주장하던 통일의 원칙을 짬뽕시켜서 믹스시켜서 원칙을 만들기를 이릅니다. 그래서 뭐 토지 문제, 친일파, 청산 문제, 그다음에 사유재산 문제, 그다음에 뭐 통일정부 문제 관한 여러 사안들을 이들이 합의를 합니다. 그러나 이 좌우합작 운동하는 사이에 제2차 미소공동위원회가 열렸지만 1차와 마찬가지로 참석 대상을 고르는 와중에서 역시 결렬됐고요. 이 좌우합작 운동을 주도하던 몽양 여운형 선생이 대낮에 서울 한복판 도심에서 총살되면서 이 좌우합작 운동은 좌절되고 맙니다.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유엔과 우익 세력들은 이 남한만의 단독 선거를 차츰차츰 추진하기 시작합니다. 왜냐? 이때 김일성이라는 사람은 완전히 북한 지역을 거의 정부를 수립할 수 있는 모든 준비를 거의 끝마친 상태였기 때문에 남한도 단독 정부를 만들어야 할 필요성이 분명히 있습니다. 배경은 2차 미소공의가 결렬됐고요. 미국이 더 이상 한국 문제를 놔뒀다가는 미국이 군정을 실시하는 동안 한국 문제 해결할 수 없다 판단하고 유엔에다가 이관합니다. 국제연합. 그래서 유엔 총회에서는 인구 비례에 따른 총선거를 결의합니다. 그래서 약 2,500에서 3,000만 명에 달하는 이 한반도 사람들에게 각자 투표권을 줘서 민족 지도자를 스스로 선정하게 하게끔 총선거를 권유했습니다. 하지만 유엔 한국임시위원단을 한반도에 보냈지만은 북한 지역은 이들을 입국하는 것을 강력히 거부합니다. 그 이유는 바로 북한 지역에는 남한보다 인구가 확실히 적었기 때문에 북한 지역의 사람들이 북한 출신의 지도자를 뽑는다 해도 남한에서 남한 지도자를 뽑는다면 당연히 김일성이 패배할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북측은 이 유엔의 권고사안에 강력히 거부합니다. 거부했고요. 그래서 이에 대해서 유엔은 다시 소총회라는 것을 열어서 선거가 가능한 남한 지역에서라도 선거를 하자라는 결의를 하여서 결국 1948년 5월 10일 날 총선거가 계획이 됩니다. 그러자 이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지도했던 김규식이라는 사람이 마지막으로 1948년 4월부터 김구와 김규식이 북한의 김일성을 만나러 38선을 넘어서 올라갑니다. 남측의 김구와 김규식 그리고 북측의 김일성과 김두봉이 참여해서 이 남북을 통일시킬 수 있는 문제를 회의하기 시작하는데 결의사항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총선거를 통해서 통일국가를 수립하자 그리고 남한의 단독선거를 반대한다 뭐 이런 내용도 있었는데 결과적으로 이 김일성이라는 사람은 당시에 30대인 정치 풋내기입니다. 근데 김구라는 사람은 50대, 60대의 연륜을 가진 민족 지도자 중에 탑 클래스입니다. 김일성이 이 김구라는 사람을 교묘히 이용합니다. 그래서 북측 사람들이요 보십시오. 김구 주석님께서 이 30대밖에 안 된 이 김일성을 동등한 지도자라 생각하고 친히
북한에 방문하셨습니다. 제 정치적 입지가 어느 위치인지 아시겠습니까? 라는 뉘앙스로 말을 하면서 김일성의 북한에 대한 정치력 강화에 김구와 김규식이 이용을 당하고요. 김구와 김규식은 아무 소득 없이 38선을 넘어서 다시 남측으로 돌아오면서 실패하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50 총선거가 예정대로 실시되고요. 김구라는 사람은 육군 중위 안두희에게 1949년 암살당하게 됨으로써 남북이 합쳐질 수 있는 마지막 기회까지 지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뭐 이런 정치자들의 이 단독 정부 수립 반대 운동이 있었는데 이 민간과 군 차원에서는 어떤 것이 있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1948년 4월 3일 제주 4.3 사건입니다. 제주도에서 4월 3일에 일어났다 해서 4.3 사건이었는데 이 제주도에서 좌익 세력들이 통일정부 수립을 명분으로 해서 이 남한만의 단독 선거를 반대하고 제주도 사람들을 선동해서 일으킨 반란 사건입니다. 여기서 분명히 좌익 세력들이 무장 봉기한 것은 굉장한 잘못이 큽니다. 하지만 이 4.3 사건을 진압하는 와중에서 많은 아무것도 모르던 선량한 민간인과 부녀자들과 노약자, 어린이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사살되면서 이런 무고한 사람들이 희생되는 아픈 역사를 겪게 되었습니다. 또한 여수 순천 11구 사건이 있습니다. 계기는요,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고 나서 1948년 8월 15일 이후에 이 제주 4.3 사건이 오랫동안 진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대통령이 되었던 이승만은 여수 순천에 있었던 국방경비대 제14연대를 제주도에 급파할 것을 명령을 합니다. 그런데 이 군부 내에 있었던 많은 좌익 세력들이 14연대에 있었던 많은 좌익 세력들이 이 국군 통수권자의 명령을 거부하고 전라남도 여수와 순천에서 반란을 일으키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이렇게 여순 11구 사건이 진압이 되었지만 이 당시에 있었던 많은 군부 내의 좌익 세력들이 척결됨으로써 나중에 6.25 전쟁 때 그래도 이 국군이 완전히 분열되지 않고 이 북한의 침략에 대해서 방어할 수 있었다라는 측면이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거 하나 정리할게요. 오늘 수업을 정리한다면 이 연표로 끝납니다. 첫 번째는 모스크바 회의인데 모스크바 회의에서 신탁 통치가 결정되자 미소공동위원회가 열립니다. 그리고 미소공동위원회가 결렬되자 이승만이 정읍발언을 합니다. 그래서 김규식과 여운형이라는 사람이 저업제운동을 실시를 합니다. 하지만 여운형이 암살되고 남한만의 단독선거가 결정되자 김구와 김규식은 남북협상을 시도합니다. 하지만 이가 결렬되자 50 총선거가 원래대로 실시되고요. 이 50 총선거에 실시되었던 재헌 국회의원들이 국회에서 이승만을 간접선거로 대통령에 당선시키고 1948년 8월 15일 날에 대한민국 정부를 수립시키면서 이 미군과 소련군의 3년간에 걸친 군정 정권은 막이 내리게 됩니다. 이상입니다.